자, 문제 26번입니다.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문제가 이러고 나면 여기에 정비기반시설이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돼요. 정비기반시설 없죠. 전부 다 공동이용 맞고요. 2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금이 밀집한 가로교에서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3번 주택법이 한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가 부대, 복리를 건설한 1단위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겠으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4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에서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누가 지상권자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4번은 틀렸네요. 5번 정비사업은 가로일대 정비사업 제외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시행하지만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죠. 그리고 이 도정법은 용어가 시험 문제니까 용어 한번 보고 가야 돼요. 도정법 용어도 그런 대로 한 문제 나오니까 용어 한번 보고 갑시다. 요약지 92페이지 보면 용어 의제는 첫 번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러면 간단하게 도시 기능 회복 사업,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고 할 때도 있고 지정 안 하고 할 때도 있고 일단은 정비구역,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 근데 거긴 함정이 없어요. 그 다음이죠.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그 말 뜻은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징만 집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 번째 저소주민 집단거주 극히열악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일대 정비는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 부분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인데 면적은 만 미만. 만 이상이면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니까 만 제곱미터 미만. 자, 4m.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 도로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물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해당 구역에 있는 단독 공동 수가 20가구 이상이 나야 되고 그리고 층수는 용도지역별 국계법 용도지역별 층수 이하를 하되 2종 일반주거에서는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만 미만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되는데 4m 안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노후 분량이 3분의 2 이상이다.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 나야 된다. 그러면서 층수는 용도지역별 층수를 따르되 2종 일반주거는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노후 분량 4가지입니다. 1, 2, 3, 4 4가지. 1번 건물의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고, 함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뒤에 무슨 말이 붙든 간에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진 성능 미확보 그 정도만 나오면 노후 불량이고 40년하고 20년을 좀 잘 잡으라고요. 중공 기준으로 40년. 자,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보수 비용이 크다. 그리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그게 나오면 20년 이상 30년이 지난 건물로서 이제 미관을 저해한다. 그런 게 붙어야 돼요. 보수비용 붙지 말고 뭐 미관 저해 또 구조 결함이 있는 건물로서 그러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좌우지간 40년하고 20년이 되는 반드시 시도 조례가 붙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노후 불량이 되는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인데 정비 기반시설은 하나의 도시 전체 큰 것들이 큰 것들. 우리가 말하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 큰 것들이 기반시설. 공동 이용은 아주 작아요. 주민 몇 명에서는 놀이터, 마을강, 공동작업장 읽어가지고 익혀야 돼. 스스로 판단해야 돼 이것은. 개념이 큰 것들은 기반시설, 작은 것은 공동 이용. 대지 간혹가다 나오는데 대지 그러면 도정법은 토지라는 용어가 토지 막 대지 그러는데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요.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예요. 공사 끝난 땅인데 좀 좋게 표현해가지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그게 대지가 되고 주택단지는 재건축 범위가 주택단지면 어디를 대상으로 재건축할 거냐? 주택단지. 그럼 주택단지를 어디를 주택단지를 할 거냐? 기준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가 주택단지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가 둘 이상으로 공동 관리되면 묶어가지고 하나 주택단지, 두 개를 묶어서 재건축 같이 한다는 얘기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가 도로 등에 의해서 구분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하면 재건축도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고. 또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재건축, 자 이렇게 좀 여기 아파트 단 재건축한다 이러고 평소에 또 6개 동이다 재건축한다 통 얼마요?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폼을 잘 보고 폼을 자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뭡니까? 주택단지 외 여기는요 위로 어디로 가야 돼요? 재개발 도시환경. 재개발 도시환경은 4분의 3, 2분의 1. 무조건 숫자 큰 게 면적이요. 면적. 숫자 큰 게 소유자.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거는 주택단지 아니고 주택단지 밖의 재건축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1. 가로주택은 얼마요?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1인데 앞전 모의고사 시험에 하여튼 우린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분의 8 갖다가 5분의 4라고 바꿔놨어요. 이 문제 풀었나요? 그럼 이쪽 게 아니네 그러면. 이쪽 게면 저쪽에 공인드림인데 하여튼 10분의 8은 5분의 4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분의 8을 갖다가 5분의 4 쓰니까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원래는 10분의 9 플러스 3분의 2인데 10분의 9가 해외에 거주한 사람이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10분의 9가 안 나오니까 그 외에 거주를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 급히 바꿀 때 원래 정상적으로 바꿨으면 5분의 4가 맞아요. 5분의 4가. 급하다 보니까 이게 바꾸면 이게 실수입니다. 실수. 10분의 8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낼 때는 당연히 5분의 4 이러고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8은 5분의 4도 그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택단지 3번이거든요. 3번이. 자, 주택단지. 자, 4번, 4번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지금 통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한 동이 싫어한다, 반대한다. 그럼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만 이게 재건축 토지 분할입니다. 분할되는 부분이나 분할되는 나갈 부분 재건축을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요. 5번 신경 써야 되고 건축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1단위 토지도 주택단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속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토지 등 소유자. 별거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교 안 하도 문제를 많이 내니까 지금은 토지 소유자, 건축자, 지상권자 이것도 답이지만 안, 박 이런 걸 함정 써요. 정비교환 그 말을 살짝 빼버려요. 정비교환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가로일 때 정비사업은 정비교라는 말 대신에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제 잘 봐야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풀 때는 아리까리 하고 풀고 난 다음에 해설 보고 설명 들으면 이게 안 배워서 틀린 건지 배웠는데 틀린 건지. 저는 특징이 안 배운 부분 문제 안 내요. 시험장 가게 되면 여러분은 저한테 수업 듣는 분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마찬가지요. 8문제는 누가 강의하든 간에 안 배운 게 나와요. 공법은 기본 바탕 깔아야 돼요. 기본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 8문제는 안 배운 거 나온다고. 안 배운 거 분명히 안 배운 게 나온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것보다도 실제 시험은 또 쉬운 거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있는 거고 8문제는 어차피 누가 가든가 모르니까 이거 기본 개념 적고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다 맞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안 배운 게 한 서너 문제만 나오면은 꽈랑 나오는데 이 생각하지 말고 기본 8문제는 안 배웠다 생각하고 문제 나와. 얘가 그거네. 1번부터 8번까지 다 몰라도 걱정하지 말고 얘가 이게 좀 덤덤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뭐가 안 됐어요? 반복이 안 됐어요. 반복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평균 지금 4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순간 60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루만 하면 돼요. 현재 지금 시험 봐가지고 40점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내가 이거 다 배웠더라. 알고 보니까
풀 때는 몰랐지만 설명 들으면 알더라 이거 아니요? 그것은 알긴 아는데 반복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40점 되는 사람 60점 올린 방법은 너무 쉬워요.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이거 보면 됩니다. 한 장으로 보는 공법 보세요. 한 장으로 공법 이걸 갖다가 들을 때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왔다 갔다 듣지 말고 자료를 보면서 듣게 보면서 자, 딱 안 돼. 작정하고 내가 오늘 공법 작정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딱 보면서 듣는데 하루에 몇 번 들여요? 작정하고 들으면 누구든지 3번 들여. 마음 급한 사람은 4번, 5번도 들여. 이거 한 번 다 듣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4시간 걸리는데 또 한 친구가 또 제가 평소에 이게 좀 늦잖아요. 말하는 게. 늦으니까 카페에서 이 속도 조절기를 누가 붙였어요. 지금 카페에다가. 이거 붙여놨어요. 지금 속도 조절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속도가 좀 늦는 분들은 마음은 급하니까 더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속도 조절기를 활용하게 되면 이거 2배로 더 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듣는데 2시간이면 듣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들어도 4시간이면 한 바퀴 들으니까 작정해가지고 딱 날 잡아가지고 정신없 두서없이 뭐 이거 막 다니지 말고 하루 날 딱 빼가지고 자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잠시 쉬고 식사하고 오후에 한 바퀴 돌고 쉬고 저녁에 한 바퀴 돌고 보면서 그걸 딱 보면서 3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요. 내용 몰라가지고 틀린 문제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웬만한 건 걸려요. 웬만한 것은. 그만큼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걸 갖다 빨리빨리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40 정도 나온 사람 60 올리는 거 너무 쉬워 이 정도는. 40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요. 알고 있는데 한 장 공법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들어요 그러면 요즘은 거기 뭡니까? 자기는 카페 가입해놓고 몇 번 가입해도 등업을 안 해줘. 왜 등업 안 해줍니까 하면 근데 그 사람은 카페 어떻게 가입했나 모르겠어요. 네이버 가가지고 네이버 저는 분명히 뭐라고 다음이라고 다음 했다는데 혼자 네이버 가가지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안 되는 거 이걸 갖다가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는데 그쪽은 실패해서 포기했어요. 포기. 원래 이걸 이원화 시켰거든요. 공부하는 쪽 카페 따라가고 이 부동산은 이 실무는 네이버가 강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따로 해가지고 이거 이원화 시키자. 공부하는 카페, 실무 카페 이원화 시켰다가 안 되니까 다시 통합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포기했는데 여기 들어도 자기는 했다는데 등업 안 해준다고 나는 찾아봐도 없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분은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 가게 되면 다음에다가 이제 마지막 알려줄 때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다음 가게 되면 검색창에다가 웬만하면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제 이름이 이동이니까 부동산 이동 딱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카페 명칭이 너무 긴 게 있어요. 카페 명칭이 부동산 거래마당 앤드 부동산법 연구에 해가지고 별빛치기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냥 이거 치면은 지문 개인 카페 하나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서 카페 가입을 하는데 뭘 만들어 놨냐 그러면 이게 카페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막 음란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띄우다 보니까 얘를 잡아야 되겠는데 걔들이 기본 10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 제가 매일 강퇴시키는데 강퇴시키면 못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얘는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강퇴시켰는데 어떻게 떠들어오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방법을 차단시키면 얘는 또 이 방법으로 들어오고 차단하면 이 방법 들어오면서 자기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자동 가입이에요. 자동 가입. 근데 얘들 특징이 뭐냐면 글자가 닉네임 글자 꼭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제가 4개짜리만 나오면 무조건 삭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얘는 자동 들어오니까. 자동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또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자기 카페도 그랬는데 질문을 만들었더니 질문을 만들면 자동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이거를 딱 만들어내니까는 자동 가입이 얘들이 못 들은 거예요. 질문에다가 뭐라 했냐면 질문에다가 자 그냥 질문에다가 카페 뭡니까? 카페지기가 누굽니까? 카페지기? 카페지기 이름을 써서 이름을. 그럼 카페지기 이름 쓰면 제가 이름 알려줄게요. 카페지기 이름이 이 사람인데 있어. 그 카페 보면 카페지기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희 치면 들어오는데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은근히 들어오는데 웬만하면은 좀 처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수업을 좀 띄엄띄엄 들으니까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웬만하면 자기 닉네임 쓸 때는 좀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처음처럼 이름 가지 말고 분명히 처음처럼 하지 말고 자, 제 이름 쓰면 또 이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네, 이선화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서울. 나는 서울에서 중개한다는 얘기요. 근데 서울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서울 중에서 어디 여기가 무슨 구요? 노원구입니까? 그러면 서울 노원구 그러면 부산 애들 나눠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줄 긋고 구기 이러고 닉네임이 길지만 이러고 써줘야 내 이름은 이선하고 실명을 밝혀야 되고 나는 중개를 어디서 한다. 서울 노원에서 할 것이다. 장소가 노원에서. 이 말은 노원에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던지라 지금 이런 얘기요. 그리고 국이다. 이거는 카페 개수가 국이니까 국이다 그러면 나는 중개사 26회 때 이 카페 가입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카페가 이제 내년 가면 10년 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써주는 거는 기수, 구기 써주는 것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어. 그래야 이제 선후배 이거 따진다는 얘기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못 갖춰가지고 계속 등업해 주세요. 12시 10분에. 처음처럼. 자, 12시 12분. 등업해 주세요. 처음처럼. 12시 14분. 제발 등업해 주세요. 등업 안 된다니까, 이러면. 이거 좀 쓰라고. 본인의 이름 쓰고, 지역 쓰고, 구기, 이런 것만 써주면, 버는 순간 운영자들이 많으니까 보면은 바로 등업해 놓는다고. 근데 또 뭐 이거를 안 보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처음처럼 써가지고, 해줘요. 안 되지, 이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답답하니까는 자기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쓰라고. 그러고 해주는데 또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해주세요. 급해 해가지고 한 번 안 돌아버려요. 왜 가입했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보게 되면 한 장으로 보는 공법이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하루만 딱 날 잡아요. 날 잡아서 그 한 번 들을 때 이거 보고 자료 보고 녹음 떠는 게 4시간이니까 하루 작정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 3번 봐요. 3번, 지금 40점 된 사람이 3번 딱 본다 그러면 충분히 60은 나와요. 그 정도 내용까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 60을 넘어갈 생각하십시오. 자, 문제 27번입니다. 27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다. 옳은 것은 1번 가로일 때 정비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빨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비사업 시행 방식 그러면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평소의 뜻이 뭐라고요? 기, 수, 한, 관. 그리고 얘는 유일하게 얘는 혼용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그러면 두 개죠. 관리 처분과 환지. 재건축은 관 그러고 도시 환경에도 관 그리고 환. 그다음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 이 정도는 가장 기초니까 암기해야 돼요. 그럼 27번 옳은 겁니다. 1번 가로일 때 정비 사업은 환지 방식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은 환지가 없습니다. 관리 처분입니다. 틀렸고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기반에서 새로 설치는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방법에 의한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기반에서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 개량 소유자가 한다. 이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안 되지. 4가지나 더 있는데. 그래서 틀렸고 의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야죠. 3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소를 새로 설치하는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한다. 이거죠.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하고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은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3번은 옳은 편이고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재개발 이거죠. 관리 처분에 의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의한다 그럴 때는 관리 처분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하나만 쓸 때는 할 수 있다.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도시환경 환지에 의한다 그러지 말고 환지도 할 수 있다. 관리 처분과 환지에 의한다 이래야죠. 답은 3번이 되고요. 28번입니다. 자, 시장 군수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 신청 사유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의 해제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직접 해제가 있는데 지금은 신청.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 첫 번째 예정구역이 몇 년이요?
3년. 이거 단순함기요. 예정기업 3년. 두 번째,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추진위가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추진이 없으면 그냥 몇 년이고 3년이고 세 번째, 도시환경은 그냥 5년이고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은 15년 플러스 3분의 2 다섯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암기해가지고 그러면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해제 신청해야 된다, 해제 하이한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1번 정비 예정교 내용 읽지 마라. 읽으면 안 되겠어요. 예정교 2년 이러고 끝내야 돼요. 2년이 아니고 3년.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1번. 2번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이러고 딱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추진위가 있나 없나 봐야죠. 쭉 보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2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 있죠. 추진위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 2년이 나와야 되고 3번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건축이 나왔으니까 재건축 나오면 또 쑥 읽어봐. 추진위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없으면 몇 년이고 3년이고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내용 먹지 말고 몇 년 찾아요? 5년 찾아. 저기 5년 있네. 내용 바꿔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추진위 승인 취소, 조합설립 인가 취소.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왔지만 암기해야 되고 이거 말고 신청이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했죠.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얼마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그때는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이거 보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받아 시장수인가. 이 동의 기준은 정비사업 동의 기준은 지금 정도면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 위아입니까? 맨 위에 4분의 3, 2분의 1. 얘는 틀렸죠. 2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대리인이 정하는 사람을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3번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양도증과 판결 등으로 조합은 권리가 이전될 때 조합은 권리 취득자 처분다. 재개발은 지위 승계 제한 없습니다. 원래 정비사업 조합원은 지위 승계 제한 안 해요. 제한 안 하는데 특이과열직에서 재건축만 막을 뿐이지. 4번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실력입니까? 눈치입니까? 눈치지. 있는 것을 놓고 물어봤지. 지금 정도면 그 정도 눈치가 있어야 돼. 5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안에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협의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정비사업 조합은 100% 아닙니까? 100%. 104페이지입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무조건 해결해야 돼. 104페이지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첫 번째 먼저 추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자, 첫 번째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하면 첫 번째 포인트가 5인 이상. 두 번째 과반 동의. 세 번째 시장 승인. 네 번째 가로액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안 만든다. 4개 잡아야 돼요. 추진위원회 글자 5개.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그래서 과반수. 그리고 시장원수 승인 받고 가로액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아예 안 만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 보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반대 의사표시하면 돼. 반대 보세요. 그러니까 동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면 조합설립에 자동 동의가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된 동의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추진위원회 업무에서 뭘 잡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알아야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해야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한번 해야 되고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전부 다 그대로 안아야 됩니다. 포괄승계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동의는 지금 정도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앞에 4분의 3, 3분의 1. 가로주택 그러면 10분의 8, 3분의 1. 10분의 8이 5분의 4로 바뀔 거다. 그런 예상도 한 번쯤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방법인데, 도정법 동의 방법이 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틀려 도정법 좀 앞서가요. 어디 가든 간에 동의는 항상 서면입니다. 동의서에다가 찍고 쓰고 붙이고 그랬죠. 지장 날인, 그 다음에 자필 서명, 신분증 4번을 첨부한다. 근데 해외 체류나 법인은 어쩔 수가 없죠.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그 가로 안에 게 옛날 방식이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을 첨부한다.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 지장, 그리고 사인, 신분증 4번. 근데 해외 거주나 법인이면 지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1인이요. 혼자서 100개 가져도 1명.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더해가지고 1명. 100명이 하나 가져도 1명. 무조건 1명 계산합니다. 동의 의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물 취득하면 그대로 동의할. 이거는 어디 가든 간에 다 똑같아요. 이것은. 어디 가든 간에 다 똑같고, 어디 가든 간에 또 걔도 뭐뭐 신청되는 철회는 또 다 가능해요. 4번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 안중요고. 5번은 좀 신경 쓰고,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소유자로 선정한다. 관리청을 한 명으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 철회는 동의 방법과 똑같아요. 아까는 동의서, 지금은 철회서. 똑같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는데 이 철회를 갖다가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 군수한테요. 동의 상대방은 추진위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도정법 동의는 전체 어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 군수 양쪽에다 철회서를 보내면 시장 군수는 철회서가 오는 즉시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왔다라는 이 의사표시, 철회서가 왔다는 사실 상대방한테 통지하면 철회의 효력은 동의 상대방한테 도착한 때가 빨랐냐, 시장 군수가 철회서가 왔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가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때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취소인데 이 제도는 딱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추진의 승인 취소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취소해야 된다. 근데 추진이라고 조합 설립 인가 취소세가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첫 번째 동의한 자들 2분의 1에서 3분의 2. 동의한 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아니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 둘 중에 하나가 해산 신청하면 이것은 추진의 승인 취소 하이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이한다. 잡아줘야 돼요. 얘는 동의한 자 2분에서 3분의 2. 그게 아니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그때는 해산시켜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비 예정기간에 정비기 해제되면 조합설립 취소하여야 한다. 추진의 승인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다음에 4번 조합의 법인격, 이건 이제 상식적 얘기고, 법인이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등기가 성립한다,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구 써야 된다, 이 법의 규정에 없으면 민법 사단법에 따른다, 상식적인 거고, 조합원은 특히 조합원이 가장 잘 나오니까 신경 쓰고,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죠.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그게 첫 번째고, 거기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요?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냐? 정비관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재건축의 조합원은 누구냐?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지문이 그런 식으로 나가줘야 돼. 가로주택은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건축물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지상권자로서 동의한 자, 그런 식으로 붙어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첫 번째,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의 수인권.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했을 때 조합원을 1명 본다고. 아까 토지 소유자 계산할 때도 1명이요. 토지의 두 번째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일 때,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랬어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소유권 나눠놔가지고 그래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금 4개 필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각각 달래요. A, B, C, D. 조합원 몇 명이에요? 4명이지. 알고 봤더니 얘가 아빠고 엄마고 아들이고 딸이더라. 알고 봤더니 1세대다. 그러면 조합원 1명으로 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였죠. 자, 여기서 지금 값이 이런 얘기만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지고 있다. 얘가 재개발. 주택을 5개 가지고 최대 기억력 테스트.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다? 재개발할 때 값이 지금 개인이 재개발하는데 투자형으로 5개 가지고 있어요. 얘는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출발을 몇에서 출발하라고 했어요? 예. 최대 임하려면 무조건 2개부터 시작으로 2개부터 해가지고 더 받냐 그대로 멈추는 거냐. 근데 재개발하는데 얘가 값이고 투자형 가지고 있다. 얘는 그냥 2개밖에 못 받아요. 근로자 속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2개밖에 못 받는데 5개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2개만 자기 명의로 놓고 나머지를 잽싸게 팔아버리면 조합원이 1명이에요, 4명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그럼 시기가 언제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했으면 1명,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했으면 여러 명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포인트 가서 한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1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 양수에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했다 그러면 그냥 1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양도 이제 이쪽도 특히 잘 나오는데 기억을 보게 되면 지양도 제한 안 합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합니다. 마음대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전이면 조합원이라는 게 없어요. 조합원이라는 게. 이건 조합원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야 조합이 되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증업 판결 또는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취득한자가 조합이 된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한다. 근데 니은 얘가 문제죠.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양수하면 조합원이 안 되는데 안 된다 해서 일단은 2명 빼야죠. 중요한 거. 상속 이혼은 된다. 안 된다 2명 봐줘야 되니까 상속 이혼은 된다. 그리고 양수인 양도 누가 팔았냐? 얘가 팔면 돼요. 이 4명한테. 첫 번째 세대 구성은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갔네. 세대 구성은 전원이 상속주택 이사 갔네. 세대 구성은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경공매로 나온 거. 그거를 사게 되면 조합원 지를 얻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취득하게 되면 지인은 고소하고 현금 청산하고 3년 3천 처벌받아요. 조합의 임원인데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니은 디귿 얘들이 비리 방지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조합과 소속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그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또 다른 동네 가서 이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직은 할 수가 없고 임원의 결격사인데 결격사 얘는 개발법은 잘 나와요. 도정법은 별로예요. 혹시 모르니까 미음 잡아요. 미음. 벌금 105년.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5년, 벌금 100 이상 형성금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걔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임원의 퇴임은 개발법은 결격사에 해당하면 언제 퇴임, 언제 잘립니까? 그걸 물어보고 다음날 개발법 언제 안 물어봐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합니다. 자꾸 그걸 묻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도의한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이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보면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그 정도 하면은 조합 마칩니다. 그래서 문제 29번입니다. 29번, 30번. 30번입니다. 연결이 바른 것을 바르게 나른 건. 분양 신청하는 자 현금 정상. 얘 마음 편하게 시험 나온다 생각하세요. 분양 신청 안 했다.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이 제외된다. 개정이 되고 작년에도 안 나왔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정인데. 시험에도 중요하고 실무가도 중요하고. 분양 신청 안 했다.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에서 제외된 자. 언제부터? 예.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기억 틀렸어요. 그러면 1, 2, 4가 한 방에 날아가네. 또 니은 보면 바보 되네. 디귿 니을이네. 디귿. 정전 토지 등의 가격 평가 시기. 암기하죠. 정전 토지 건축 먼저 날짜. 사업시행 인가 고시.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니을이다. 결론은 니은 니을 보지도 않고 끝나보네요. 니은 분양 신청자 소유권 취득 시기는 이전고시 다음 날이고 기존금을 철거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 철거합니다. 그 정도는 가볍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 시기는 다 중요합니다.
31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틀린 겁니다.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권리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다가구를 제외하고 3주택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 기억하죠? 원래는 대원칙은 몇 개죠? 하나죠.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 하나 가져도 하나. 특례 5개, 쫙 5개, 특례 5개.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시도 조례 같은 걸 못 따른다. 두 번째,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몇 수에서?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저수 기술수용도. 셋, 국가자주택공사 등. 두 번째요. 다음에 세 번째, 이제 2개 중에 2개. 정전,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줄 수 있다. 2개 줄 때는 그 중에 하나가 60이하입니다. 60이하는 이전 곳이 다음날 3년 동안 전매 안 되고. 그게 지금 세 번째였어요. 그러면 특례 네 번째는 다가구는 다가구가 아니고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로 한정한다. 다가구는 그 다가구 주택 건물 가격을 갖다가 뭐로 나눠요? 분양주택 가장 작은 규모 분양가는 나는 수만큼 준다고. 마지막으로 과밀 억제권역 아니죠. 과밀 안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데 재건축은 3주택 이하다. 특례 5개 좀 잡아줘야 되고. 3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정전, 토지, 건물에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원칙이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가 시작돼요? 철거가 시작되죠. 그만 쓰고 나가세요.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아요?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때까지 사용 수익 정지. 그게 원칙입니다. 4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를 작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서 시장원수 인가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는데 왜 그런 말을 써놨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가세요. 원래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서 가장 토지 소유자가 중요한 것은 환지 계획. 관리처분계획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분양계. 분양계획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그 땅 예를 들어 갑이 내가 100평짜리 가지고 있다. 내가 몇 평을 받을 거냐 이런 얘기요.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동의받으라. 동의. 주민들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요. 동의받으라. 이러니까는 이 동의받는 게 보통 어려운 얘기야. 사업이 계속 지지부지 안 된다는 얘기요. 동의 안 되겠다. 동의 없어 어쩌라가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날짜 딱 주고 이때까지 해. 안 하면 어쩐다고요? 인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은 뭐가 없다? 동의가 없다. 동의 있으면 사업이 안 돼요. 동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써주는 것은 동의라는 게 없다. 그걸 알라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계획은 동의 안 받습니다. 5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 관리 처분 변경 허가할 때도 원칙은 관리 처분 절차를 다시 받으라. 어쩐다고요? 다시 총회하고 다시 이거 관리처분계 인가 다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 조합원들이 결정하려면 총회를 다 해야 돼요. 총회하고 누구 시장수 인가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요. 32번 주택법령 주택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거 1번 다세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국민주택은 짓는 사람 마음에 내가 다세대를 짓든 단독을 짓든 아파트 짓든 2번 3층 건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 협계가 500제곱미터인 단독은 다세대다. 말이 안 되지. 다세대는 공동인데 이게 뭡니까? 다 중 그러면 중 3 안 되잖아요. 3층 330이야. 그럼 뭡니까? 다가구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662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다가구 단독이라겠으니까. 3번 5층 건물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 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뭐는 안 돼요? 너는 아파트는 안 되지. 왜? 1층이 필로티인데 주거용 몇 개? 4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뭡니까 얘가? 공동주택이었으니까 네가 주거용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660을 초과했으면 연립 것이고 660 이하면 다세대일 것이고 연립 또는 다세대 그래야죠. 4번 국민주택이란 국가기관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누가 짓는가 전혀 관계없어요. 국민주택이란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숫자 딱 잡아놓고 5번 도생이란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 대량 인정하는 주택. 걔가 맞네요. 답은 5번. 앞전에 도생 설명했고요. 3입니다. 영어 옳은 거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도로법에 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로 분리되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본다. 실력의 눈치요. 첫 번째 봐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주택단지인데 중간에 이게 들어갔어요. 각각 두 개를 볼 거냐 하나를 볼 거냐. 뭐가 들어가면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저용도로, 20m 일반도로, 8m 도시 저용도로, 기타 뭔가는 있겠죠. 뭔가는. 그러면 쓸 때 여기 있는 거 쓰겠어요? 없는 거 쓰겠어요? 당연히 얘가 나오면 숫자 바꾸겠지만 쓸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보진 않아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고 주택단지 별개 주택단지 본다. 봐서는 안 된다. 이러고 물어야지. 지금 정도면 이 정도 해석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도로법에 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로 그게 여기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야지.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단지 본다. 아니지. 그러면 두 개로 봐야지. 두 개. 각각 별개니까 두 개로 본다 그래야지. 1번은 눈치입니다. 눈치. 홍보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고 절대 시험 못 봐요. 혼합주택은 혼합, 분양하고 임대가 섞였다. 옳게 했을까요? 카페에다 매일 5문제 낸 거 그거 본 사람들 이런 거 다 했어요. 혼합은 단독 공동이 있는 거예요. 분양 임대 있는 거예요. 분양 임대가 있는 게 혼합입니다. 분양하고 임대가 섞인 게 혼합. 3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단지 안에 도로는 복리. 복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복리 특징은 주민들이 뽀글뽀글 모여 있는 게 복리라니까. 주민들 모여 있습니까? 주차장 주민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관리사무소 없다니까. 담장, 도로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부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구분된 공간의 면적은 세대 구분형 신경 써야 돼요. 일단은 구분 소유하는데 구분 공간의 면적 얼마 이상? 대략 면적 14 이상. 세대 구분형 얼마 넘지 말 것? 3분의 1 넘지 말 것. 주택 건설 기준 산정할 때 몇 개를 본다? 1세대를 본다. 첫 번째 구분 소유 안 돼. 14 이상 3분의 1 넘지 말 것. 한 세대를 본다. 그 부분 계속 반복해요. 5번 건축법에 따른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으로 하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준주택은 뭐가 있다고요? 노타기.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기숙사는 준주택입니다. 답 2번이고 34번 주택조합 틀린 것은 1번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비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지역입니다. 지역. 주택을 소유하지 않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하 된다. 딱 맞네. 조합설비 인가 신청 처음부터 입주 가능까 끝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 무주택. 85 이하 하나 소유 딱 돼요. 2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비 인가 후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없는 원칙이다. 지역과 직장은 조합설비 인가 후 교체 신규 가입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3번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건설대지 관할하는 시군구 설립 인가받아야 되고 4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 추가 모집할 경우 건설 예정세를 초과하지 않냐는 범위를 하되 추가 모집이 몇 번 돼요? 몇 번 되고 몇 개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계속 합니다. 옛날에는 1회 3개월,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1회 3개월 없어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얘 틀렸고. 5번 400세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최소 몇 명 이상? 200명 이상. 2분의 1이니까 200명 이상은 모아야 된다. 답은 4번. 35번 주택상환사채 틀린 것은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이 대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주택, 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 대리인이 정하는 자본금 5억. 건설 등록돼 있어야 되고 몇 년 몇 세대? 3년 300세대. 발행 규모는 3년간 연평균 건설 횟수 이내다. 5억 3년 300세대. 그런 숫자 좀 기억이 돼. 5억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2번 사채권자 명의병은 취득자 선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을 하며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 대응할 수 없다. 명의병 하려면 자 발행해서 하면 원부에다 뭐 쓰고 주소 성명 증권에 뭐 쓴다? 성명 쓴다. 그래야 명의병이 됐다.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 발행자 승인에서 기재부 장관 승인이 아니고 국장 승인입니다. 국장 승인. 4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맞서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즉 보증기관이 뒤책임진다 이 얘기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고 양도가 원칙금지입니다. 원칙금지. 상환기간은 3년 그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따른다 그랬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주택상환사채는. 자 36번. 자 주택법령 틀린 거 1번. 건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는 자는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미확보 3가지 있죠. 3가지. 하나 둘 셋 국가지하철 공사공사. 둘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 수요가 쓴 권한 확보. 하나 지구단위계 결정 필요 80% 이상 확보. 나머지 미확보가 매도 청구. 근데 이거를 누가 하면? 조합이 하면. 조합이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는 지구단위계 결정 필요 95% 이상 확보, 미확보가 매도 청구. 그게 지금 2번이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할 때는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업소 95%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1 적용하지 않는다. 미확보해도 됐다 이 얘기고. 3번 주택건설 분할 시행한 자는 최초 공사 진행 공고 승인받고 몇 년? 이렇게 지금 미분할이다. 미분할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 5년. 분할한다. 자 109 최초 몇 년? 5년. 209 최초에는 최초 신고가 몇 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된다. 중단 사유 끝나고 몇 년 연장한다? 1년 연장. 5년, 2년, 1년 암기해야 돼요. 3번처럼 분할 시행하는 최초 공사 진행의 공고 승인받고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얘 봐, 얘. 자, 미분할.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최초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할 수 있다. 최초 왜 2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같이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년도 틀렸고 하이한다 틀렸고 3년이 아니고 5년이고 취소는 할 수 있다고. 4번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며칠 내에 대답해야 돼요. 60일. 60일 내에 승인 여부 알립니다. 60일. 5번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본다.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근데 옛날에 이게 많이 나왔어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보고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걸로 본다. 47번 분양가 상한대. 48번 투입관리 전매제한. 둘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세요. 리언게 많지도 않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37번 옳은 거 1번.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 방식, 감정평가 기간, 산정 방법은 국토부령은 정한다. 이거 OEX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앞이에요, 뒤에요? D. 함정 써야 안 써요? 뒤에 있으면 함정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러면 자신있게 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지, 대기. 2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에 설치한다. 국장이 쪽팔리 이거 하겠겠습니까? 누가 해야지? 시군구 해야 되고 2번 틀리고 3번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는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뭐가 있어요?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 판영수증 그게 뭐예요? 공급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감정가가 아니고 뭐라고? 공급가 3번은 얘는 공공택지가 아니고 공공택지 외택지네. 틀렸죠? 4번 분양가 구소 및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적 건축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하며 시군구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고시할 수 있다죠. 별도 지역 실정이 안 맞으면 기본적 건축비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법에 대해서 시군구가 별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해서 틀렸고 5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개에 분양가 공시한다. 자요, 분양가 공시가 공공택지는 누가 한다고요?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택지는 시군구. 5번 더 틀렸네. 그럼 결론은 1번이네. 그렇게 해서 1번 답을 찾아야 돼. 일부러 이런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1번에서 먼저 오 이러지 말고 1번까지 오 이럴 사람 없어요. 공부까지 못하니까. 나머지 싹 보고 다 틀렸으니까 네가 오다. 38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 제한 틀린 거. 1번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가 지정한다. 알아야 돼요. 국장, 시도. 2번 잘 나와요.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2번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주택정책 심의 거쳐 지정하되 미리 시도 의견 듣는다. 맞죠? 심의가 나중이니까. 3번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현재 높은 지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하다고 봐야 되고 4번 투기관리구 내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부터 대리인이 정하는 일정 기간 전매할 수가 없다. 맞고 전매 금지 규정 위반하면 얼마라고요? 3년 3천. 5번이 틀렸고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은 생각해 봅시다. 투기관리구는 국장, 시도가 지정한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 해제. 물론 그 다음에 심의는 기본이고 투기관리구는 장관이 1년마다 재검토. 시도 시군과 해제 요청하면 40일 결과 통보. 전매 제한 걸리는 게 몇 개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투기관리구 지위. 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지위. 셋, 공용개발지구 주택 지위. 근데 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넷. 수도권. 네, 공공택지 외 주택가 지위. 그러니까 앞전체 써있어 일주일 전에.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주택가 지위. 몇 개월? 6개월. 그거 잡아놓으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두 개만 암기해, 두 개만.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위 이해하고 방금 했던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주택까지 두 개만 암기하면 되니까 수도권 아니고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시작 시점이 지위가 뭐라고요? 지위가 분양권. 언제 분양권이 생긴다고요? 계약서 써야. 그러니까 입주자분들 최초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해요. 계약 체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지위가 수도권에 충청권에 있다. 이전 등기 완료하고 판다. 5년이 지나면 팔아도 괜찮다. 수도권 충청권 외에 있다. 몇 년? 1년. 그 방금 했던 수도권 공공택지 외 주택가 지위는 6개월. 그렇게 잡고 그 기간 내 전매가 안 되는데 전매할 수 있는 사기 몇 가지요? 7가지죠. 7가지. 하나, 함정이죠.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간다.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 안 돼. 둘,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셋, 전원이 해외이주. 2년 세제료. 넷, 답 안 돼요. 이혼해가지고 배우자 주는 거. 다섯,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 제공하고 이주대금 받은 거. 여섯, 경공면허 나가는 거. 일곱, 다 됩니다. 배우자에게 일부 중에 전부 중요? 일부 중요. 7가지 사유에 있으면 누구 동의받고? 사업자 동의받고. 주택은 누구 동의받고? 주택공사 동의받고. 주택을 공급해서 지방공사 하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한다. 얼마 주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습니다. 지위에 대해서 누가 사업주체가 합의한다. 얼마? 입주금 플러스 이자. 처분한다. 얼마? 3년 3천. 신고포상금 건당 1,000만 원. 주택은 뭐 한다? 부기등기 한다. 큰 그 정도 내용 있어야 되고. 39번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 틀린 거 1번. 자기 농업경에 직접 이용하는 다는 농지 소유 제한 및 소유 상한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 농업 경영에 이용한 자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이번 학교가 실습용 농지 소유할 때 소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전용 협의 완료한 농지 취득할 때 소유 제한 적용 안 해요. 4번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사료 농지를 임대할 경우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한 채 하도록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농촌총각 군대 가세요.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5번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법에 한다. 이러면 안 되지.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다른 법은 농지 소유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만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만든다고. 다른 법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5번이 틀린 편이고. 농지는 원칙은 누가 소유합니까? 농지 소유금은 4개. 농지 소유 누가 소유합니까?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다. 농업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16명. 자꾸 반복. 16명입니다. 첫 번째 1번 국가지자체, 2번 학교 공공단체가 시험 연구 실습, 3번 주말농장, 4번 상소, 5번 8년 정작 인허, 6번 담보농지, 7번 허가신고, 8번 협의완료, 9번 1500, 10번 경사 15%, 11번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농어촌공사, 농어촌밀법, 공유소멸입, 토지수용, 공치법, 비춘용지 자꾸 반복해야 되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네 번째,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다른 법은 특례를 만들 수 없다. 이게 소유. 40번 농지 지정 틀린 거 1번 농지의 고정식 원실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한 농지 전용이다. 이게 무슨 농지 전용? 그 자체가 농지니까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가 아닌 정도로 가는 게 전용이지. 1번은 엉터리고. 2번 마을회가 농업인 주택 등 용도를 전용할 때는 그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게 전부 다 뭐라고? 시군구 신고. 3번 농지 전용 허가는 자원관 맞습니다. 자원관. 4번 전용 목적 실현한 사업계획 자금조달 불확실하면 전용이 제한됩니다.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 5번 신고하고 전용하는 자는 농지 부담은 내지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자는 보조무당 받는다. 농지 전용 신고에도 농지 보조금 냅니까? 냅니다. 감면할 수 있다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뭐가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농지 보조무당금 안 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모두 마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 되면 실력은 웬만큼 됐어요. 근데 반복이 안 됐어요. 반복이. 근데 보니까 점수가 대부분 40, 50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상 못하게 너무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놀랄 정도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평균 점수를 너무 높여버렸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 대부분 평범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두 분이 높아가지고 쭉 올라갔던데 뭐 일단은 좋은 현상이지만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렇게 40, 50째 있는 사람들은 찍어서 맞추면 모르지만 40, 50에 있는 사람들은 좀 됐다는 얘기 지금. 근데 문제 풀면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는 얘기요. 실력이 안 되고 반복이 안 됐으니까 아까 그 방법 쓰세요. 하루 작정 날 잡아가지고 공법 60 높인다 해가지고 날 잡아서 3번만 딱 반복하면 충분히 60 넘어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